알베르 까미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가였습니다. 우선 까미는 매우 잘생겼습니다. 배우 험프리 보가트와 종종 비교됐었고 미국 보그지의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죠. 능력 또한 천재적이었습니다. 1942년 이방인을 발표하며 주목받는 작가로 떠올랐는데 이후 패스트, 전락, 단 2편의 소설을 써서 전설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1957년에는 45살의 젊은 나이로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발표했던 20대부터 이미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됐다고 하니 까미는 누가 봐도 완벽한 천재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력과 달리 까미의 삶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 또한 죽음이었죠. 이방인의 경우 주인공의 어머니가 자연사하고 주인공이 아랍인을 살해하며 그 결과 주인공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패스트에서는 아예 질병으로 인한 떼죽음이 소재고 전락에서도 등장인물의 자살이 소설 줄거리의 핵심이 됩니다. 전 소설에 걸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의 죽음이 전부 등장하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까미는 작품의 첫 문장부터 아예 죽음을 전제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현대소설 역사상 최고의 첫 문장으로 손꼽히는 이방인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가 쓴 에세이 시지프스의 신화의 첫 문장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까미의 집착은 그의 고단했던 삶에서 비롯됩니다. 까미가 1살이 되기 전 까미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합니다. 까미의 어머니는 문맹의 청각장애였고 가정부로 일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까미는 지독한 가난과 마주하며 살았죠. 까미의 평생의 스승 장 그르니에가 어느 날 까미의 집을 방문했다가 열악한 가정환경에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난 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까미는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꿈이란 것이 소설가가 아닌 축구선수의 꿈이었죠. 실제로 까미는 18살까지 대학 축구팀의 골키퍼로 활약했고 진지하게 프로축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1930년 12월 까미는 폐결핵으로 쓰러졌고 운동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죠. 그리고 이 폐결핵의 후유증은 평생 까미를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폐결핵으로 대학을 중퇴한 까미는 가정교사, 자동차 수리공, 기상청 인턴과 같은 임시직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사실 어려운 삶을 벗어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까미가 25살 되던 해에 시디벨 아베스에서의 교사직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가 수첩에 따르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 비긴다면 어쩌면 생활의 안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져서 결정적이 되는 것이 두려워 이를 거절하고 불확실과 가난 속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3년 후 1940년 공식적인 첫 소설 이방인의 집필을 완료하죠. 소설이 성공하면서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까미는 쉽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저항하던 레지스탕스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죠. 대표적인 레지스탕스 투사이자 까미의 필생의 라이벌이었던 사르트르는 훗날 나보다도 까미가 훨씬 더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까미는 가난과 질병, 전쟁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그것을 통해 경험한 죽음이 그의 작품 세계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죠. 그는 우리 모두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라면 세련된 의견이 분분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만은 생각이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죽음을 똑바로 대면해야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고 주장한 것이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는 운명에 처하고 심지어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존재인데 그러한 부조리에 저항하며 치열하게 싸워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까미의 작품은 모두 죽음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삶과 투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죽음과 삶을 고민했던 까미는 너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1960년 친구의 차에 동승해 파리로 향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까미는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젊은 시절 가장 잘못된 죽음의 방법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이라고 말했던 까미에게는 너무 가혹한 최후였죠. 까미의 죽음 이후 사고가 난 가로수가 있었던 자리에는 까미의 기념탑이 세워졌는데 기념탑에는 생전 그가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알베르 까미. 심각한 표정의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 한 사람이 무슨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층계에 불쑥 나타났다. 깜짝 놀란 두 여자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냄비 속에서 집어낸 렌즈콩을 골라 담던 접시를 내려놓고 손을 터는데 층계의 끝으로 두 번째 계단에서 발걸음을 멈춘 신사가 가만들 계시라면서 코로무르 부인이 누구냐고 물었고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고요. 하고 할머니가 나서서 대답하자 신사 쪽에선 자긴 시장인데 괴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면서 부인의 남편께서 전사하셨으므로 프랑스는 그의 죽음을 애도에 맞지 않는 동시에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노라고 말했다. 리시 코로무리는 그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공손한 태도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할머니는 일어선 채 손에 입을 대고 스페인 말로 하나님 맙소사 하는 말을 되뇌고만 있었다. 신사는 리시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있다가 이윽고 두 손으로 더욱더 꼭 움켜쥐더니 위로의 말을 중얼거리고 나서 그녀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돌아서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악미가 죽었어. 전사한 거야. 리시는 봉투를 바라보기만 할 뿐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도 어머니도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그는 알 수 없는 어느 어둠의 저 밑바닥에 잠긴 그 머나먼 죽음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 봉투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그 여자는 부엌에서 쓰는 앞치마의 주머니에 봉투를 집어넣었고 아인 바라보지도 않은 채 그 옆을 지나 두 아이들과 함께 쓰는 방으로 가서 문과 마당 쪽으로 난 창의 덧문들을 닫은 다음 침대 위에 누워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도 없이 자신은 읽을 수도 없는 봉투를 주머니 속에서 꼭 거머쥔 채 어둠 속에서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행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Albert Camus was born in Algeria on November 7, 1913. He was the son of working-class parents Lucien Camus and Catherine Camus. His education started at the University of Algiers, and he made journalism his first career. He soon got a new career running Theatre de l'Equipe, which translates to Theatre of the Team.
World War II rolled around and he stayed active by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voices for the French resistance and important underground newspaper during the war. In 1957, Albert Camus was awarded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1914. Albert Camus' father, Lucien Camus, dies during World War I. Growing up without a father had a big toll on Camus. This resulted in his work being depressing and also having more gruesome plots with other family members dying. 1914 to 1918. Albert Camus was living in France during World War I, which was one of the most involved countries during that time. France was a dangerous place to be, and that required Albert Camus to move around a lot as a kid. That influenced his work in the ways that most of his plots feature separation of friends and family. 1930. Camus joined the Algerian Communist Party, which started Camus to think as a communist. This influenced his work by creating a lot of his plots around working-class characters. 1936. Albert Camus divorced his first wife, Salman He. After joining the Communist Party, Albert Camus' wife disagreed with him, and therefore Camus felt it was best to leave her. This influenced how Albert Camus looks at love and how he incorporated it into his stories. 1940. Fighting in the French army during the occupation of France during World War II. Albert Camus enlisted in the French army while Nazi Germany was making its way from Poland to attack France. France had lost and Germany occupied it. This led to Albert Camus to write a lot of his books on death and working in ways unknown to humans. 1940. Meeting Jean-Paul Sartre during the occupation of France. While Albert Camus was helping the French resistance, he came across a man that sparked Albert Camus' thought process. He influenced Camus to incorporate elements of companionship into his stories. 1940. The Nazi occupation of his country, France. While Albert Camus was living in France, the German army invaded parts of Europe, including France. This influenced his writing in the sense of having aspects of mortality and death. June 6, 1944. The invasion of Normandy Beach, France. D-Day. A battle happened on French soil, which Albert Camus was a journalist and newspaper writer at the time. Hearing about all the death on the beach also made him change his thoughts on war and death in his stories. August 6, 1945. The bombing of Hiroshima. Albert Camus knew U.S. and Japan were allies during World War I, and now they are eliminating each other in World War II. This influences his writing on how friends can leave each other's trust just due to a fear of the other. September 2nd, 1945. The end of World War II. Albert Camus is starting to think about how the world can go from hating each other and just being done with the hate. That is what influenced his writing on how the world can turn peaceful after tearing itself apart. 1960. 3 years after receiving his Nobel Prize of Literature, Albert Camus died in a freak car accident.